네, 미국 추수감사절로 중시도 휴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원유 시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다음 주 감산 협의안에 대한 이행 상황을 판단하고 6월까지 감산을 연장할지에 대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회담에서 2020년 3월까지의 연장이 결정됐었는데요. 오펙은 6개월이 아닌 10개월의 연장을 결정하면서 12월 회담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유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눠봤는데요. 오펙의 유가 조작이 어려운 세 가지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 지난해에는 카타르가,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오펙을 탈퇴했죠. 또 올해 10월에는 오펙을 할당량보다 더 많은 원유 생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에콰도르까지 공식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주요 회원국이 아니라고는 해도요, 이 잇따른 탈퇴는 오펙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의 이탈이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요. 이런 식으로 소규모 산유국들의 탈퇴가 이어진다면 오펙의 유가 통제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의 유가 조작이 어려운 두 번째 신호인데요. 오펙은 이번 12월 4일과 5일에 열릴 회의에서 큰 폭의 이행률 개선은 발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행률을 모니터링하는 S&P 플라츠는 이번 달 이행률이 142%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알제리와 앙골라,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은 할당량을 밑돌지만 나이지리아와 이라크는 지속적으로 할당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우디의 산유량은 지난 9월 일어난 압카이코와 쿠라이스 시설의 피습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여전히 할당량을 넘기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산유량을 일부 줄였었죠. 아거스는 이라크 국영 기업인 바라스오일이 운영하는 남부 유전의 11월 가동률이 25%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펙은 앞으로도 나이지리아와 이라크가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하겠지만요. 그 성공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요. 공동기술위원회나 장관급 공동위원회 회의로 큰 폭의 가격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펙의 유가 조작이 어려운 세 번째 신호인데요. 현재 할당량은 내년 3월까지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현재의 시스템을 쭉 유지하면서 2020년 6월까지 감산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감산을 바라고 있거나 2020년 암울한 원유 수요 전망을 감안했을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감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의 변화를 원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러시아가 없이는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텐데요. 러시아는 대규모 산유국인 사우디나 그 외 오펙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감산으로 이익을 보면서도 또 자국의 감산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특히 원유 생산을 규제하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원유 브리핑 펄스였습니다.